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와 관련된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부분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이집트 역사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나 그런 인도,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4대 문명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나일강의 문명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를 BC 한 3000년경부터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기까지 한 332년, 그래서 약 2600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고대 이집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뒤로는 알렉산더 헬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집트죠. 근데 고대의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그 찬란했던 그 고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년 동안의 그 왕들과 왕조, 어느 왕조에 어느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애굽의 그 제사장이었던 마네토라는 사람이 BC 한 3세기경에 세 권으로 애굽의 역사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표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이집트 대단한 일이죠. 이집트의 30 또는 31왕조, 각 왕조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또 조선 같은 것을 한 왕조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왕조가 30개가 넘는다는 거. 그러면 그 왕조 안에 많게는 10명의 왕도 있었고 짧게는 두세 명의 왕도 있었지만 그 왕의 이름까지 다 이렇게 찾아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어느 시기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빨강색으로 쓰인 부분이 있죠. 빨강색으로 해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쪽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하고 그 사이사이에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중간기, 제2중간기 그리고 제3중간기 그리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 앞에 초기 왕조, 말기 왕조 그 밑에 이제 알렉산더 시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우리 성경하고 관련이 된 거는 요 신왕국 시대에 그 앞에 힉소스 쪽부터 그 이후가 우리 성서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애굽의 그 이집트는 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이제 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이 항상 이제 범람을 합니다. 그 산 위에서부터 삼각주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지중해로 나가는 요 삼각주인데 이게 5월 무렵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와요. 그래서 9월하고 10월쯤 되면은 그 비가 나일강 하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양소가 강에 굉장히 풍부해지고 우리 이제 부식토를 이제 기름진 흙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까지 홍수에 잠겼다가 11월쯤에 홍수가 물러나게 되면은 이제 땅이 생기죠. 그럼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비가 일정하게 왔어요. 홍수가 지긴 했지만은 비가 일정하게 왔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낮은 데 있다가 비가 올 무렵이 되면 높은 지대로 갔고, 그리고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갚으리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의 농사법에 의한 것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그 씨가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딘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그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씨앗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농사법이었어요. 근데 뭐 항상 풍요로웠고 이제 뭐 특별한 가뭄이 오지 않는 이상 식량을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요셉 시대 때 7년의 가뭄, 7년의 풍년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사실 지금은 농사 짓는 법이 이제 개량이 되고 많은 비료 같은 거를 써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자연 환경만 이용을 해가서 농경 사회를 형성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이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기 왕조, 1왕조, 2왕조 시대 때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라밋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고왕국 시대 때 건설이 된 거래요. 그럼 이거는 거의 3,000년 가까이 BC 한 2,000년에서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많은 피라밋도 뭐 초기 피라밋은 좀 엉성하지만 후기에 올수록 아주 거대한 피라밋,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있죠. 놀라운 사실은 그쪽에 그만한 바위가 없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게 불가사의하고 그리고 벽돌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큰 돌을 짜 맞춰서 그걸 세웠다는 건데 뭐 대단한 그런 피라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1중간기와 중왕국 기간을 거쳐서 제2중간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17왕조, 15에서 16왕조에 힉소스족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사실은 이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상이집트, 하이집트. 그래서 오랜 시간 분열돼 있다가 여기 이제 초기 왕조 시대 때 그거를 통일을 시켰지만은 또 좀 분열이 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 하이집트 있는 부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힉소스족이 애굽을 잠깐 두 왕조 차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15, 16왕조였다. 이때 이 힉소스족이 이제 기병하고 전차를 제공을 했는데 요 시기가 아마 이 추측이에요.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그 왕이 요 힉소스족이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왕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온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6왕조 지나서 17왕조의 카모세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요 아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힉소스족은 완전히 축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잡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장기 체류설 하면은 애굽에 430년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215년 정도, 반 정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한 400년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야곱이 한 2000년경쯤 1900년쯤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멘호텝 1세 보시면은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2세, 3세, 아멘호텝 2세, 투트모세 4세, 아멘호텝 3세, 4세, 투탕카멘 이렇게 나오면서 18왕조, 신왕국에서도 18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여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하셉슈트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에요.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었는데 이복 형제가 투트모세 2세예요. 2세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복 아들인 그 투트모세 3세가 9살인데 3세가 왕이 돼요. 근데 9살이었어요. 그래서 하셉슈트가
섭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근데 그리고 죽자 투트모세 3세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29살, 30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셉수트 여왕의 모든 것을 지우고 자신이 이제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하셉수트 여왕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진 그 여왕이다. 공주 바로의 공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보수주의 입장에서의 구약 역사를 다룬 책이 유진 메릴이 있어요. 유진 메릴의 제사장 책 이름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번역됐습니다. 제사장 나라. 책 제목이 벌써 제사장 나라니까 어때요? 보수적인 것 같죠. 이게 이제 구약 역사의 보수적인 책인데 창세기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보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한 70, 우리나라 80년대 이후에 한국 이제 구약 학자들이 쓴 구약 역사에 대한 책 몇 권을 보면은 이 책을 대단히 많이 창조해서 쓴 구약 역사 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의하면 요 하셉수트가 그 바로의 공주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예요.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그게 초기 출애굽과 후기 출애굽 이렇게 해서 요 모세가 요 하셉수트 왕 시대니까 초기 출애굽했을 때가 이제 요 사이에 잠깐 그 투트모세 3세와 4세 사이에 그 아멘엠호텝 2세가 등장을 하는데 요때 나왔다. 이게 초기 출애굽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람세스 19왕조의 1270년대 출애굽했다. 이게 후기인데 요 람세스 2세 때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은 이제 나뉘어집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15세기, 요 15세기설을 주장하고요. 이제 진보적인 이런 쪽에서는 요 후기, 요 13세기 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 주장을 합니다. 뭐 입다의 사사기 11장에서 이제 나온 지 300년 됐다는 거, 또는 열왕기상 8장 1절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뭐 그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 초기 출애굽설이 맞는데 그게 뭐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것도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나왔다. 저기서 이제 40년을 빼면은 가나안 정복 시기가 되잖아요.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 근데 왕들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여기 뭐 카모세, 아멘 호테본 그러지만 투투모세, 투투모세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그 이집트 왕의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성서의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본래는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사람인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 왕이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전초기지 선발대 가나안 땅에 가서 위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내려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인들을 막게 하려는 사령관으로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니다. 애굽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그래요. 히브리어는 사실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요. 그 단어의 모음만 바꿔서 그 단어가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사실 모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모세 이름 말고는 뭐 물에서 건져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서에 보면은 또 하나 있는 게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뭐 중요한 얘기야. 아마르나 레터, 아마르나 서신. 이게 아멘엠호텝 4세 때 있었던 일인데 이집트의 엘 아마르나라는 곳에서 1887년에 약 한 400개 정도의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도시국가의 왕들이 아멘엠호텝 3세나 4세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레터야, 레터, 아마르나 레터. 그 편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집트 왕에게 이제 군사를 좀 보내달라, 원군을 요청을 하는 도시국가 왕들의 편지 목록이에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하비루라는 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도시국가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에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는 이런 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 하비루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하비루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다. 그래서 하비루가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후기, 초기 요때 발견한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초기 설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때 이제 나왔다고 치면은 왜냐면은 이제 40년을 빼야 되니까 초기에서. 그래서 요 하비루의 흔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그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회층, 그래서 노동자들, 용병들, 노예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하비루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성서에 이제 히브리 노예다, 요셉이 스스로 히브리 노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이런 건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메르넵타 스텔라라고 메르넵타 비문이 있어요. 1205년 또는 1207년인데 요거는 우리 광개토왕비 있죠. 만주에 세워져 있는 광개토 대왕비 같이 요게 이제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근데 요게 이제 메르넵타 왕이 팔레스틴에 쳐들어가서 1207년쯤에 정복하고 와가지고 비석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몇 글자를 적어놨어. 근데 거기에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겔론 그리고 세펠라를 대표하는 게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메르네타 스텔라에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 산지에. 그래서 이들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 이외 이집트 문헌에서 나온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1205년에 비석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러면 이거는 또 이게 후기 출애굽서를 뒷받침하는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몰라요. 진짜 그거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신왕국 시대. 그래서 이 신왕국 시대는 사실 고대 이스라엘이 그래도 아주 저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흥기가 신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시삭이 나와요. 시삭. 우리 열왕기상하고 역대하에 나오는 왕이죠. 그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 이제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됐고, 이제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때 이 여로보암을 품어줬던 사람이 이제 성경에 시삭이라고 나오고,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요 시삭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4장 25, 26절 한번 읽어보면은,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판패를 모두 다 빼앗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시삭이 애굽의 어느 왕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요 쇼생크 1세 제3중간기에 쇼생크 1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왕이 943년에서 922년이잖아요. 요 때니까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시삭은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우리 성경에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 때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요시야 왕이 640년에서 609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18세가 되던 해에,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이제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이때 바벨론의 세력이 커가고 아수르가 이제 약해지고 있을 때,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이 느고, 이게 네코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위에 무깃도에 가 있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갔는지 뭐 싸우러 갔는지 이제 만나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립니다. 609년에 그 요시야 왕을 죽인 왕이 이 바로 느고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느고가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바로 느고가 다시 와서 그 엘리야김을 3개월 만에 이제 왕에서 폐위시키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인 왕이 바로 바로였던 느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605년에 이제 세계 전쟁 중에 하나였던 칼그미시 전투라고 있어요. 바벨론과 카데시 칼그미시에서 이 바로 느고가 전쟁을 했는데 이때 느고가 패하게 됩니다. 네, 바로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아하수에로 왕, 사네립, 사르곤 이런 왕 이름도 나오고, 밑에는 시삭, 바로 느고라는 왕 이름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 그 시기의 성서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성경 연구의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서에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에서 이제 점령당했던 이 이집트는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군데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셀류커스가 이제 시리아 쪽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그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그 뒤에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바로 파라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애굽인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 여자라고 봐야 돼요. 알렉산더 뒤쪽에.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저 카이사르 하고도 뭐 6개월 동안 만나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카이사르가 BC 100년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카이사르는 뭐 나이가 있었으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는 거기보다는 젊었을 거예요. 그러면 BC 젊으면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BC 한 60년, 70년 요때 태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 뒤에 이제 또 카이사르가 죽잖아요. 브루투스에 의해서. 그때 옥타비아노스가 나오고 안토니우스 그 카이사르에 보였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손잡고 옥타비아누스랑 전쟁했는데 거기서 지게 되죠.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고대 이집트는 완전히 이제 로마의 점령을 당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00년만 빨리 태어나셨으면은 우리 카이사르도 만나고 클레오파트라도 만나고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성서와 연결된 간단한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